안녕하세요. 13조 드랍트 코드 발표를 맡은 이승현입니다. 이모티파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소개, 팀원 소개, 기술 스택, 서비스 기능 시연, FAQ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서비스 소개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써왔던 일기장이 쓰기 애매했던 날이 많지 않았나요? 어떤 순간에 어떤 감정을 왜 느꼈는지 모든 것을 기억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을 순간순간 기록할 수 있는 앱 이모티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웹툰 원작인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서는 주인공 유미가 남자친구인 웅이에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웅이에게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유미의 감정세포들이 감정박에 콩주머니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쌓여 결국 나중에 박이 터지면서 유미의 감정이 극대화되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보고 감정 관련 어플과 이 장면을 합쳐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이때부터 감정 기록 어플 이모티팝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모티팝의 킥 기능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을 기록할 수 있는 콩주머니 던지기 서비스입니다. 콩주머니에 감정과 그 감정을 느끼는 수준, 그리고 상황 설명을 작성하여 콩주머니를 박을 향해 던지면 박에 해당 감정에 대한 게시글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마이 캘린더에서는 선택한 날짜에 작성한 콩주머니의 리스트 및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터진 애니메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기능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만 작동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일주일 동안 사용자가 긍정이 박과 부정이 박에 던진 콩주머니들의 수치를 비교해 더 많이 누적된 감정 박에서 박이 터지게 됩니다. 이 기능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연 영상에서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팀원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팀장인 저는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기획 및 구현을 맡았고요. 사용자 관련 서버와 캘린더 서버를 구현했습니다. 팀원 정재원님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및 세팅과 게시글 관련 서버 구현, 차트 페이지 UI 및 서버 구현을 맡았습니다. 팀원 이원경님은 페이지 라우팅 및 내비게이션 바 기능 구현, 로그인,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UI 및 기능 구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상태 유지 및 로그아웃, 애니메이션 페이징 처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이현호님은 회원 탈퇴 페이지 UI 및 기능 구현, 달력 페이지 기능 구현, Y 페이지 UI 및 기능 구현을 맡았습니다. 기술 스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와 HTML, CSS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저희는 앱을 활용했기 때문에 리액트가 아닌 새로운 스택 리액트 네이티브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했고요. 이외에 리덕스, 리액트 훅스를 활용했습니다.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Node.js, Express, SQLite, MySQL을 활용했고요. 마지막으로 배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앱을 배포했기 때문에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EC2만 활용을 했고 나머지는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구글 플레이 배포를 활용했습니다. 서비스 기능 시연입니다. 인트로 및 튜토리얼 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이 인트로 페이지가 나온 후 앱의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튜토리얼 형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입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 유저네임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해당 이메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키 기능인 콩주머니 작성 기능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긍정이 박, 오른쪽이 부정이 박으로 긍정이 박에는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이, 부정이 박에는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박을 터치하면 감정에 대해 기록할 수 있는 콩주머니 모달창이 뜹니다. 지금 느낀 감정과 감정 수준, 그리고 상황 설명을 작성한 후 콩주머니 던지기를 누르면 여자아이가 콩주머니를 던지는 애니메이션이 실행됩니다. 여기서 콩주머니 던지기를 누르고요.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모달창에 방금 작성한 콩주머니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콩주머니 삭제는 마이 캘린더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날짜에 들어가 해당 콩주머니가 들어있는 감정박에 들어가서 해당 콩주머니를 삭제하면 다음과 같이 삭제가 됩니다.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고 긍정의 박에 들어가 기쁨, 이 페이지를 삭제하면 다음과 같이 리스트에서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콩주머니 리스트 조회 또한 다음과 같이 마이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콩주머니 내용 수정 또한 마이 캘린더를 통해 가능합니다. 긍정의 박을 누르고 기쁨을 누르면 위에 수정을 클릭할 수 있는 란이 있고요. 수정을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완료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 수정 같은 경우에는 마이 페이지에서 드랍더 코드라는 유저네임을 코드라고 고치게 되고 패스워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회원정보 수정이 완료가 됩니다. 비밀번호 찾기 부분인데요. 여기서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게 되면 가희 씨 입력한 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해당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요청을 누르게 되면 해당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가 가게 되고요. 해당 임시 비밀번호를 복사해서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이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차트와 마이 캘린더는 지금까지 사용자가 쓴 감정들의 누적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들입니다. 차트는 누적된 감정들의 수치를 파이 차트로 표현해 해당 사용자가 지금까지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꼈고 어떤 감정을 가장 못 느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이 캘린더는 보시는 것과 같이 콩주머니의 감정을 작성한 날에만 해당 날짜에 콩주머니가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를 클릭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콩주머니 리스트와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 로그인 화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닥터트리기 화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능하게 해뒀는데요. 일요일이 되면 다음과 같이 여자아이 옆에 말풍선이 생기고 지금 저를 누르면 박이 터져요. 이 말풍선을 통해 여자아이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박이 터집니다. 일주일 동안 긍정의 박에 많은 감정이 쌓였다면 긍정의 박이 터지고 부정의 박에 더 많은 감정이 쌓였다면 부정의 박이 터지게 되고 수치가 똑같다면 두 박이 모두 터지게 됩니다. 만약 두 박에 어떤 감정도 쌓여 있지 않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드랍더 코드의 프론트엔드를 맡은 이현호입니다. 저희 팀이 라우터 대신 스택 내비게이터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뒤로 가기 버튼의 구현 때문인데요. 라우터의 작동 방식은 스택을 쌓지 않고 새로운 페이지들을 로딩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뒤로 가기 버튼을 구현하기 위해선 스택을 구현을 해주거나 새로운 페이지를 직접 라우팅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스택 내비게이터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스택을 쌓아서 새로운 페이지들을 로딩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스택을 구현을 하거나 라우팅을 해주지 않아도 뒤로 가기 버튼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왜 리덕스를 사용했나요? 우선 상태 관련 로직들을 다른 파일로 분리시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태에 접근에도 용이합니다. 둘째로 리덕스의 미들웨어를 활용하여 액션 객체가 리듀서의 실행 전에 다양한 작업들을 예를 들면 비동기 작업의 처리를 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파일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코드가 깔끔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컨텍스트 API는 최적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태가 바뀌면 해당 컨텍스트 API 내 그 프로바이더 내부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모두 다시 렌더링이 되지만 유즈 셀렉터 같은 경우는 실제 상태가 바뀔 때만 렌더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하단 탭 내비게이션 바를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리덕스와 리액트 훅을 활용해 직접 구현하였습니다. 엑스포를 쓰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설치는 엑스포 init 명령어와 공식 문서를 통해 쉽게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능 구현하다가 막히는 부분에서 구글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를 찾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리액트 네이티브 CLI에 대한 내용이어서 적용을 하더라도 엑스포와 맞지 않고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색 시 엑스포를 꼭 붙여서 찾아보거나 최대한 공식 문서를 읽어보면서 해결하였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는 이유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Q&A에 포함시켰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특성상 웹보다는 앱이 접근성에 있어서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어떤 감정을 느낄지 모르는데 외출 시에는 앱으로 바로 기록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다른 앱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정 기록 앱들은 이미 많이 있는데 그 앱들과의 차별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다른 앱들과는 달리 콩주머니에 감정을 담아서 던지거나 박이 터지는 등의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감정 앱들은 하루에 한 번만 어떤 감정이었는지 기록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저희 이모티팝은 그때그때 무슨 감정이었는지 그 순간의 감정들을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이 캘린더를 통해 그 하루 동안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리스트로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